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네.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코너로 돌아왔는데 네. 계속 치앙마이 로드무비 시리즈를 하고 있었잖아요. 18화, 19화. 네. 근데 우리 둘끼리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또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네. 어제 유진님이 저한테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네. 그게 뭐였죠? 어떤 말을 제가 했었죠?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저께 갑자기 희연님이 저한테,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희원님이 화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얼굴 메이크업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메이크업을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겠느냐. 예시를 들어달라. 기억났어. 머리를 자르기로 했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치앙마이 가서 사귄 타이 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라팟이에요. 네. 근데 그 라팟이 되게 예쁘기도 하지만 네. 화장도 되게 잘하죠. 본인한테 찰떡처럼 옷도 네. 그 컬러도 잘 맞추고 입고. 그래서 막 딱 한눈에 봐도 눈이 가는 그런 웜톤 화장일까요? 라팟이 하는 건?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웜톤일 것 같은데 그 화장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유진님이 저한테 아, 왜 갑자기 아니 화장을 라팟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너도 그 메이크업을 연구를 해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안 하는데 희원님한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희원님이 원래도 메이크업을 잘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 우리가 또 조만간 컴업이라는 스타트업 행사에 가게 되는데 너무 맨 얼굴로 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잘 꾸며서 우리답게 하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희원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네. 뭐 다음 주에 컴업이라는 스타트업 행사가 있지만 거기에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유진님도 같이 가긴 하지만 네, 저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든지 네,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런 게 하시는데 제가 막 사람들을 새롭게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저는 뭐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옷을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입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유진님이 메이크업을 좀 연구해봐라 하니까 갑자기 뭐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다가 또 거기에 한 방 더 날리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메이크업 알겠어. 근데 내가 무슨 스타일을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유진님이 스타일을 막 추천을 해주시다가 너는 그런 전혀 섹시한 쪽은 아니고 귀여운 쪽이다. 그러니까 제가 의미한 거는 얼굴의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을 연구하라는 뜻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무슨 메이크업을 할까? 이러면서 뭐 그런 메이크업 이랬더니 그 사람들은 섹시한 쪽이고 너는 섹시한 쪽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 정말 사과합니다. 아니, 사과할 건 없고, 유진님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섹시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풍겨져 오는 그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과 잘 어울리는 화장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섹시한 쪽보다는 좀, 큐트한 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그냥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듣기에는 상당히 황당한 소리긴 하죠. 그죠? 아니, 황당하진 않아요. 유진님이 저를 전혀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넌 뭐 그냥 그런 쪽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뭐 상심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가 이렇게 귀여운 어떤 복장이나 귀여운 화장이 어울린다기보다는 지금껏 그래도 섹시한 쪽이 아닌가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미안해. 아니, 또 사와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전혀, 넌 아니지. 섹시한 건 전혀 아니지. 이래가지고 어제.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충격 먹었겠네요. 네, 어제 되게 단정적이어서. 그래서 네.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도. 네. 유진님이 너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못했어요. 제가 거기에, 그래, 너 그렇다 얘기했지. 이런 마음으로. 네. 어제 요가를 끝내고 나서. 예. 집에 돌아가서. 네. 제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났어요. 유진님 며칠 전에 네. H&M 행사한다고. 네네. H&M이 이제 종종 가을 정기 세일 이런 식으로 세일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마침 앱에 들어가 보니 세일 중이다. 그래서 옷을 보니까 흥미로운 옷이 많아서 희원님한테도 이런 거 세일한다? 라고 알려줬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위에 입고 있는 옷이 H&M인데 이거랑 세트로 밑에 검은 바지를 샀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걸을 때마다 다리가 해질 것처럼 피부가 약간 스쳐거리면 좀 아픈 거예요. 따가운 네. 소재의 그런 바지였죠. 그래가지고 내가 H&M은 이제 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침 유진님이 어제 그 섹시로 도발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H&M에서 한번 쇼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는 사실 쇼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이런 세일이 있다? 유진님은 아무 얘기도 아니었죠. 그냥 얘기를 했는데 희원님이 어제 거의 잠을 안 주무셨죠? 제가 뭐 하나를 하면 되게 깊게 네. 좀 파는 성격이라서 원래는 알고 있는데 그 H&M을 저는 희원님이 더 이상 안 살 거라고 예전에 이미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살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쇼핑을 위해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어제 쇼핑을 했었고요. 네. 제가 우리 사무실 한번 꾸미고 나서 3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종류의 쇼핑을 끊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사무실 꾸미는 데는 사실 옷이나 이런 걸 산 건 아니지만, 모든 쇼핑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쵸. 그때 되게 열심히 제한된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정도의 그 차이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또 아쉬웠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옷 쇼핑도 사실은 네. 티셔츠 이런 것도 유진님이 너 이거 어때? 너 이거 대신 주문해 줄까? 하면 그래 하고 그냥 유진님한테 몇 년 동안 쇼핑을 맡기고 있었는데 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네. 쇼핑을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 앱도 다운받아서 심지어 회원가입도 해가지고 네. 주문을 하는 그런 아주 몇 년 만에 처음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거를 사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나한테 그동안 있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네. 이게 팟캐스트 한 화 정도의 분량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네. 오늘 방송 말미에서 네. 제가 도대체 무슨 옷들을 샀는지 예. 그래서 무슨 옷들을 사서 제가 지금 섹시 룩에 대해서 슈퍼너드 채널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래고 뭐지? 해킹 당했나?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네, 저희 채널이랑 방향이랑 정말 잘 안 맞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섹시룩 제가 산 섹시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슈퍼너드 20화 제목은 뭐죠? 사실 섹시한 옷을 좋아해입니다. 난 정말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네. 태어나서 할 줄 몰랐어. 너무 네. 특별한 날이야 나한테. 오늘은 기념일로 세워도 좋을 만한 네, 날이군요. 지금 아마 그 심박수 재는 거 지금 확인해 보면 거의 최고치일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 심박수는 지금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네. 제가 심박수가 높아질 때가 여럿 있어요, 살면서. 네, 주로 희원님이 요즘 영어 공부할 때 심박수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네, 갑자기 정말 처음 보는 외국인을 그 화면에서 마주해야 될 때, 네. 화상 영어나 이런 거 해야 될 때, 네. 아주 심박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네. 갓 일어났을 때, 네. 그리고 요가 끝날 때쯤에 갓 일어났을 때는 심박수가 왜 높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 가장 심박수가 높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왜 쑥스러운 것 같아요? 유심도 기억나요? 저 전에 네. 지금 요가 선생님 말고 저번에 요가 선생님께서 네네네. 네. 저번 요가 선생님께서 희원님한테 그 요가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꽤 유명한 브랜드. 위에 룰루레몬인데 네. 그냥 스포츠 탑이요. 네. 배도 가려지요. 약간 등 쪽이 뭐랄까 그물망처럼 이렇게 라인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등짝이 없는. 아니야, 등짝 있어. 그랬어요? 네,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등짝이 없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아니요. 그냥 앞에만 그냥 나시일 뿐이에요. 스포츠 나시인데 그거를 선물 받고 나서 좋았는데 네. 희원님이 입지를 않았죠? 한 번 입었죠. 한 번 입었나요? 네. 그것조차도 되게 그 겉옷을 살짝 걸쳐서 확 벗었다 확 닫는 그런 느낌으로 입었던 것 같아요. 운동할 때만 잠깐 벗었고 네. 뭐랄까 그걸 입고 갔는데 이제 네. 거기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막 입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얼굴이 막 확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등줄기에 갑자기 땀이 나고 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전체가 빨개지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네, 그 이후로 입을 수가 없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왜 지금 섹시에 대해서 논하느냐. 네. 나는 이 스포츠 나시조차도 못 입는 사람인데. 제가 요번에 그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네.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어떤 면에 있어서 바뀌었나요? 우리가 거기 가서 아직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네. 뭐 너도 인터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고 네. 보면 되게 본인 의지대로 본인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뭔가 옷을 하나 살 때, 메이크업을 할 때, 뭐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지내야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이런 걸 선택할 때도 그렇죠. 정말 자유의지인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네. 가는 네. 친구들이 참 많았죠. 한국 사회에서 보면 지금 네. 스타트업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되게 자유의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겠지만 네. 제가 거기 밖에 나가서 우리를 보니까 객관적인 네. 그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의 우리를 보니까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 네. 나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치앙마이 여행이 어떤 계기가 되기는 했군요. 네, 저한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친구들이 메이크업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왔었는데 네. 또 이제 그들의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니까 SNS 속에서 보여진 모습은 굉장히 어땠나요? 되게 화려한 메이크업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저랑 같은 나이인데 네. 뭐랄까 멋있어 보였죠. 네. 그 자기 스타일대로 네. 꾸미는 그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고 막 왜 예전에는 열심히 꾸민 모습을 보고서 되게 힘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저 사람에게 저런 면도 있구나. 그게 새롭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말 요즘 들어서 네. 진짜 저희 20대가 진짜 마지막이니까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꾸민 모습을 보면서 네. 와 예쁘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도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처음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도 꾸민 친구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잘 하고 다니는 친구들 네, 많죠.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다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들었고 그리고 그래도 아직 어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너드한테는 네.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 10년 정도. 네, 9년에서 10년 정도 그런 필요했다. 욕구가 이렇게 좀 몽글몽글 하나의 형상을 갖춰갈 만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난 이걸 원해라고 얘기할 만큼, 그죠? 그래서 오늘 화는 네. 사실 자기 고백 같은 거예요. 네, 좋아요. 자기 고백 같은 거를 하면 할수록 뭐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큐트한 것보다 네. 섹시한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근데 그게 네. 선호사항으로까지 어릴 때 구분 지어질 만큼 뭐 좋아하는 게 확실하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선호사항 어렸을 땐 그게 선호사항인지 모르죠. 네. 근데 내가 어른이 되면 뭐 저런 뭔가 섹시한 거에 눈이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막 큐트하고 애교하고 막 이런 쪽에는 연예인들이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섹시한 쪽에 눈이 많이 갔는데 네. 이제 그게 대상이 나 자신 될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꾸밀 생각을 지금 나이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렇게 나도 어떤 섹시한 메이크업이나 섹시한 옷을 살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릴 때는 어떤 거에 뭐 섹시한 거에 본인이 생각한 예시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아니 그냥 연예인들을 보면 네. 뭐 애교 담당보다는 섹시한 쪽에 조금 더 끌리고 뭐 남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여자 연예인들도 네. 마찬가지 그랬었고 네. 네 그래서 성인이 돼서 뭐 제가 옷을 그동안 골랐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유진님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쇼핑 역사. 예, 알고 있죠. 네, 말씀해 주시죠. 희연님은 일단 쇼핑을 되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 저랑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오래 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기도 하고 근데 희연님은 뭔가 난 이런 스타일로 할 거야 하면은 다다다닥 사고서 바로 결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쇼핑을 최대한 단시간에 끝내는 타입이라 뭐 되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확고한 어떤 스타일이 정해지면 고민을 별로 안 하는 네, 그 머릿속에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사죠. 근데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기까지가 제가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마음을 안 먹은 상태에서는 아예 쇼핑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저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쇼핑을 왜 하느냐라고 방해를 하는 않느냐. 네,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곤 하죠.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옷을 샀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입을 수 없는 옷을 많이 샀어요. 왜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을 수 있죠. 이젠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입을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네. 거의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상상하고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글로 적고. 네, 컴퓨터 앞에서 맞아요. 모든 작업을 하니까 사실은 막 과하게 꾸민 옷이 불편하긴 하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배도 이렇게 쪼이기도 하고 어깨도 막 잘 안 펴지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쇼핑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네. 1번은 예? 몸에 달라붙는 옷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과감한 옷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과감한 옷을 좋아하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왔던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쇼핑을 하러 가면 네. 치마를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죠. 항상 뭐 마음에 들어 하는 거 보면 치마예요. 네. 근데 평소에는 잘 안 입는다. 진짜 거의 하루가 아니지? 네. 한 달에 몇 번 입죠? 한 번도 안 입죠. 네, 한 번도 안 입을 때도 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입고 오는 날은 되게 특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 입었냐 하면 뭐 빨래를 다 해서 입을 게 없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티셔츠나 반바지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주구장창 그것만 입어요. 네, 거의 빵꾸가 뚫어질 만큼 애용하는 습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옷장 저쪽에 있는 뭐 치마라든지 이런 거를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옷장의 많은 부분을 치마가 차지하고 있죠. 거의 대다수의 옷이 원피스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옷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뭔가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자켓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희원님이 워크웨어가 필요하면 편안한 반팔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 유진님이 편안한 이제 바지 이런 거를 권했는데 한 번도 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안 사길래 제가 사서 준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옷들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편하긴 하지만 희원님한테는 그 옷들이 취향은 아니었다.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은 옷 입는 걸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할까? 네, 저도 그동안 저 자신을 내가 어떻게 평소에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구나. 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거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어떤 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입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옷을 절대 입지 않죠.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일에 맞는 옷을 입은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머릿속의 스타일은 좀 많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거나 그런 스타일이고. 데일리로 하기엔 어려운 복장들이 보통 희원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엄마랑 또 오래 살았잖아요, 같이. 근데 제가 외동이란 말이에요. 네, 외동이죠. 외동이... 어머니의 과한 사랑을 받는 외동이죠. 네, 외동이 좋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형제자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외동은 그 관심이 이렇게 딱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외동뿐만 아니라 어떤 뭐 형제가 있더라도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관심이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집중돼서 더 크게. 네, 근데 저희 엄마는 심하신 것 같고. 네네네, 저도 알죠. 희연님 어머니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네, 저를 뭐 이렇게 뭔가 꾸미거나 그런 걸 아주 좋아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프로필 사진을 20대 초반에는 몇 번 바꿨어요. 바꿨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처럼 뭐 어디서 찍으면 이거 예쁘네 하고 우리 바꾸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22살? 그때부터 안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의 그 프로필 사진 전혀 안 바뀌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뭐 몇 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죠. 네, 그것도 제 사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풍경 사진. 풍경 사진. 그래서 이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모르겠는 그런 약간 사기꾼 프로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막 그 왜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있고 프로필에 배경 사진 있잖아요. 전 배경 사진도 안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쿨하네요. 네, 중고거래 하고 튀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뭐랄까 왜 그거를 프로필 사진 안 바꾸게 됐냐면 엄마가 자꾸 이번 사진은 어떻다. 뭐 어떤 부분이 예쁘다. 혹은 저번 사진 더 예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님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 이렇게 한번 어떻다라고 얘기를 꼭 하시잖아요. 유진님은 그런 적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잘 얘기 안 하세요. 그 부분 부럽네요. 네, 별로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라팟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희원님이랑. 네, 그 태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나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지내왔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뭔가 나 섹시한 옷을 좋아해 라고 은연중에는 알고 있어도
뭔가 시도를 안 하게 됐어요. 그 시도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엄마가 그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까봐 안 하게 된 건가요? 엄마는 칭찬만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쨌든 뭐 그런 거. 네. 그때 뭔가 섹시라는 것은 네. 뭐랄까요? 유교 사상이 있는 한국에서 살짝 조금 그 어떤 애매한 선상에 놓여 있긴 하죠.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엄마는 네. 되게 그런 부분에 오케이라서 심지어 옛날에는 저한테 네. 그 아프리카 BJ를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외모도 그런 쪽이 아니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갔고 나는 전혀 BJ 쪽이 아니다. 뭔 소리냐 이러고 아빠도 옆에서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엄마는 열려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까고 다니고 저렇게 까고 다녀도 몸을 그냥 예쁘게 벗고 다녀도 벗고 다니면 안 되죠. 근데 예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욕구를 그냥 아예 이렇게 제거시키는 네. 쪽으로. 맞아요. 네,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자꾸 안 입을 예쁜 옷들을 한쪽에 전시하는 쪽으로 그 옷장을 발전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데일리로 입을 옷이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겨울에 네. 바지 한두 개 돌려 입고 여름에도 똑같고 네.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우리 오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얘기했듯이 유진님이 어제 저희 그런 숨겨져 있던 욕구를 건드린 거죠. 제가 어제 그 불씨를 딱 던졌고 희연이 너는 전혀 섹시하지 않다. 그래서 그래?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 그리고 전혀 섹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불씨가 팍 튀었던 것 같아요. 유진님이 한 얘기도 있었고 네. 치앙마이에서 진짜 본인 자신 그대로 본인을 꾸밀 줄도 알면서 본인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부러웠고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 마침 H&M 세일을 봤는데 내가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의 좀 섹시한 옷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요인이 있었다. 뭐였나요? 유진님이 그 섹시하다 섹시하지 않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메이크업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어제 운동 끝나고 그래서 봤어요. 예. 몇 개 없는 거예요. 저 몇 개 없잖아요. 네, 몇 개 없죠. 정말 메이크업 하는 거를 산 것도 졸업 때 그 졸업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처음 사비로 이제 메이크업 용품을 사본 게 그때 처음이었죠, 그죠? 네, 보통 저희 학교에서는 모두가 경쟁적으로 그 학교 앞에 네.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예약을 해서 하는데 네.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날만큼은 그래도 되니까 안 아까워도 되는데 네. 그때 조금 쪼달렸어요. 그쵸. 그게 하루에 그래도 꽤 돈이 깨지잖아요. 네네네. 그 머리 세팅이랑 화장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그냥 연말을 해보자. 메이크업도 기술이니까 연말을 해보고 그래 보자라는 마음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군요. 나의 피부톤은 무엇인가.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정말 관심이 없는데 희원님이 그때 너무 자기 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갖고 제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런 피부톤에 대한 글을 다 봤어요. 그래서 희원님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막 이렇게 혼자 추측을 해가면서 가지고 있는 희원님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거일 것이다 이러면서 도움을 그때 되게 열심히 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나요? 유진님이 도움을 주는 거는 물론 정서적으로는 도움을 줘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됐나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네. 유진님이 열심히 하는데 예. 끝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진 않아요. 본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뭔가 내가 도와줄게 뭐 일상적인 부분에서 지금 메이크업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줄게 얘기는 하는데 네. 막 밤이 되면 졸려 잘래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엔 다 제 몫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 생각해보면 그거를 밤새 또 찾아볼 만큼 그 정도로는
그게 간절하진 않았네요. 미안해요. 아니죠. 제가 집요한 거죠. 제가 네. 평소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집중적으로 파잖아요. 네. 잠깐 이렇게 팍. 잠깐인데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과연 잠깐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깊이를.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언제? 졸업 메이크업 할 그런 화장품을 처음 구입하러 새로 생긴 올리브영에 갔었어요, 하남에. 근데 미안해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뭐 이제 글을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 율리시스라고 마크다운 언어로 이렇게 좀 메모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뭐 헤드라인도 넣고 뭐 줄 치는 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편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희원님이 정말 열심히 거의 뭐 보고서 작성하듯이 어떤 화장품 어떤 이유에서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정도인데, 그래서 거의 뭐 솔직히 말하면 그 상세 정보를 거의 이렇게 나열하다시피 본인이 필요한 거를 거의 보고서처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올리브영에 가서 그 직원분한테 혹시 이 제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 직원분이 놀라셨어요. 이거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까 유진님 마크다운이라고 했는데 네. 마크다운이 이제 문서 작성하거나 그럴 때 그런 유료 앱을 이용을 하면은 뭐 본인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이제 송출을 할 때나 네. 어디 뭐 이북으로 만들거나 할 때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마크다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익혀놓으면 좋은데 제가 그걸 익히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메이크업 제품을 공부할 일이 생긴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 목록을 이렇게 적어서 목차 이런 거 작성하고 뭐 어떤 거는 볼드하고 어떤 건 이렇게 가로로 줄을 치고 막 이래서 온라인에서 정말 화려한 화장품 구매 계획서가 네, 희원님 손에 들려있는 채로 이 제품을 내가 몇 월 며칠까지 구했지 못할 경우에 뭐 이거를 제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왜 또 그 화장품 이름이 네, 되게 요즘 화장품 이름이 좀 솔직히 말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해요. 전혀 학교를 내가 몇 년 다녔지? 8년? 네, 학교를 8년 다닌 저로서는 네. 학교 8년 내내 학교 앞에 올리브영이 있었습니다만 가지 않았던 저로서는 네. 그런 외부에 가서 이제 그 타인에게 네. 입술 바르는 거 플레임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희원님이 거의 랩하듯이 라라라 이거 어딨죠? 그래서 점원분도 네네 뭐라고요? 네? 처음에 못 알아듣고. 왜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먼저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해서 가는 편인데 희원님은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플레임 브랜드 이름부터 그 플레임까지를 따라락 읊으니까 그 직원분이 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얘기를 하고 여기 매장에는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네. 어떤 그런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를 연구해 오는 삶을 살았었고 연구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치앙마이 여행 다녀오고 엄마도 마침 이제 저랑 같이 살지 않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만나면서 네. 갑자기 옷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었나 봐요. 이제 옷으로 넘어갔군요. 네. 메이크업은 기본일 텐데. 네. 근데 메이크업보다 또 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옷. 그렇죠. 사실은 이 전체적인 느낌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쿨톤인 거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동안은 쿨톤 옷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쇼핑을 그렇게 그동안 즐기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네. 착한 딸로서 그런 딸의 역할로서 살다 보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저분은 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 모든 이제 옷장은 다 웜톤의 엄마 취향으로 만들어진 옷장이 탄생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옷을 안 입게 됐고. 아니, 왜냐면 저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희원님은 거의 약간 그 노르스름한 옷들이 대다수잖아요, 옷장에. 저 진짜 갈색 노력을 톤에다가. 하는데 그거를 입으면은 약간 조금 이런 표현 좋지 않지만 없어 보인다. 아, 맞아요. 뭔가 조금 빈약해 보인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사람이. 약간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뭐지? 뭐가 문제지? 처음에는 이런 톤의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왜 이게 너랑 안 어울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죠. 알고 보니까 그게 희원님 피부색이랑 잘 안 어울리는 색상 톤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까지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쿨톤은 쿨톤인데 그 중에서도 겨울 쿨톤이고 겨울 쿨톤 브라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뭐 네, 추측이죠. 테스트를 하러 가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는 겨울 쿨톤 브라이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네. 어제 쇼핑에 들어갔고요. 이제 근데 얘기를 제가 궁금한 해볼게요. 게 겨울 쿨톤이면 네. 정확하게 그게 뭔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글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라고 결정을 한 거지. 네. 보통 그런 글들 보면은 네. 연예인들이 사진이 밖에서 많이 찍히잖아요. 많이 찍히죠. 특히 아이돌들은 사진 많이 찍히고 뭐 한소희나 이런 배우들도 많이 유명하니까 찍히는데 그분들도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메이크업도 웜톤 메이크업 했다가 쿨톤 메이크업 했다가 이러는데 네. 이럴 때는 막 어때 보여요? 저럴 때는 어때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블로그에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 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초록색 옷을 입었을 때나 아니면 노란색 옷을 입었을 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막 이렇게 색상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어떤 색상 그 모음집 같은 게 동그랗게 해서 어떤 이 표 위에 이쪽에 위치하고 이쪽에 위치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겨울 쿨톤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대표적으로 더글로리에서 네. 박연진 역할을 맡으셨던 임지연 배우님 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흑발 네. 이 브라운 톤 머리보다 잘 어울리고 근데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웜톤 옷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사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머리를 브라운 계열로 계속 염색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네. 약간 얼굴은 애땐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올드해진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나 이거 안 어울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서 염색기를 다 빼고 네. 검은 머리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건 저도 완전 네. 완전 이해해요. 그 검은 머리가 더 낫다라는 게. 네, 그리고 그 임지연 배우님은 흰색, 검정색 대비 있는 옷을 많이 입으셨대요. 거기에서 그런 것도 잘 봤고 쨍한색도 잘 어울리고. 네. 네, 그래서 저도 형광색 같은 것도 몇 년 전까지는 너무 입기가 불편, 부담스러웠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저 색깔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화려한 옷을 입을 거야라고 받아들인 거죠. 네. 그 대표적인 분으로는 그런 분이 있고 한소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외모가 네. 출중하시니까 뭐 사실은 웜이건 쿨이건 네, 어떻게 걸쳐도 되게 아름답죠. 네. 그래도 뭔가 그런 네. 정확하게 대비를 주거나 그런 걸 했을 때 또 잘 어울린다. 그리고 한소희 배우님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네. 최근에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보니까 한소희 배우님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어싱 제거에 대한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 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장 유명한 기사 어떤 댓글에 네.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나 같으면 예쁜 얼굴에 저렇게 안 함. 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참 별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그런 한소희 배우님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할까? 나 저런 삶이 부럽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진도 알다시피 귀도 한 번 뚫고 막히고 말았잖아요. 네, 자주 귀걸이도 안 착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뭔가 액세서리를 하거나 네. 이런 사람이 저한테는 약간 동경의 대상. 근데 내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남의 일이다. 네, 근데 와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인다. 하지만 내가 할까?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태였던 나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태였던. 뭐 평행 우주, 다중 우주 어딘가에서. 네, 어딘가에서 뭔가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한 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했지 지금의 내가 네. 그럴 거란 생각 못했는데 네. 한소희 배우님이 문신도 했다가 이제 다 지우고 네. 그다음 피어싱도 했다가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사람들이 흉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흉터야 또 없애면 되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영향을 줬군요. 네,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정말 오랜만에 쇼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쇼핑한 목록을 지금부터 이걸 왜 샀고 네. 유진도 이거를 지금 제가 처음 보여드리잖아요. 이 희원님이 설명해 주는 거 제가 처음 듣죠. 네, 캡처만 이렇게 보냈는데 생각으로 샀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 몇 개를 샀죠, 지금 제가? 13개 샀네요. 네. 13개를 샀고. 정말 다양한 걸 사서 저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목록부터 봅시다. 네. 이거 얘기할 수 있나? 얘기해도 되죠. 왜? 잠깐만, 나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심박수가 지금. 첫 번째는 코튼 푸시업 브라 2개 세트. 15,900원에 2개 브라를 샀고요. 이게 사실은 아마 사이즈가 제 사이즈보다 좀 작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푸시업 브라를 왜 샀느냐. 왜 샀어요? 푸시업 브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 약간 커 보이게 하는. 맞죠? 약간 푸시업이니까 뭔가 위로 올려주고 약간 네. 모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거를 왜 샀느냐. 저는 그동안 뽕이 있는 브라를 살면서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건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가슴이 크세요. 네. 많이 크시죠? 네. 저희 엄마는 가슴 때문에 예쁘게 맞는 옷이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엄마랑 외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목욕탕을 가면은 네. 늘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가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근데 성장기 때는 그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슴이 크니까 너도 가슴이 참 예쁘다 하고 아주머니들이 확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가슴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창 시절 때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그 체육 활동 할 때 체육복 갈아입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 치잖아요. 뭐 가슴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뭐 브라끈을 이렇게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제가 대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슴이 되게 이상한데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부럽다고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스키니한 몸매나 풍면한 몸매나 네. 각자의 뭐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엄마만큼은 크지 않고 근데 작은 편은 아니고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뭔가 뽕이라든지 어떤 걸 넣어서 이렇게 보이려고 생각은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가슴이라는 것은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유방암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슴 안에 있는 지방의 조직 생김새가 네. 치밀 유방이 있고 아닌 유방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게 조직이 치밀해서 네. 그 안에 있는 뭐 암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그 초음파로 진단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검진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가슴이 네. 약간 뭔가 외모적으로 뽐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게 나한테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라고 오히려 생각했었어요. 약간은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그러면? 약간은. 네,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하고 막 그래도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주문 목록 첫 번째 리스트에 이 푸시업 브라가 있는 거는 네. 제가 완전히 지금 다른 인간이 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조된 건가요? 네, 그냥 요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래 드러내면서 살자. 그리고 아프면 네. 이거를 또 수술하면 또 이제 모양상으로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예쁠 수 있을 때 네. 이렇게 뽐내는 것도 나쁘지 맞아.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스트레이트 팬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약간 재질이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폴리에스터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있으면 못 사요. 네, 못 사죠. 어머니께서 면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면이 네. 아닌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네, 뭐 이 가격은 싸니까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지 않다. 네, 건강 통풍이 안 된다. 네. 등등등.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독립을 함으로써 살 수 있었던 제품이다. 그래서 약간 가죽 아닌데 가죽처럼 보이는 그런 재질이고요. 검은색이라서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크로셰 룩 홀터넥 드레스 네. 인데요. 이거 14,900원이었는데 요것도 블랙이에요. 이번에 블랙으로 많이 산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제 톤에 맞는 네. 색깔들을 구매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인데 네. 블랙이 저한테 잘 맞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모델이 입은 거 보면 상당히 엄청 과감한 옷이에요. 가운데 배가 완전히 뚫려 있고 어깨는 오픈 숄더에. 네. 저도 아까 뭔가 이렇게 푸시업 브라를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푸시업 브라와 함께 어깨도 확 시원하게 열고 그다음에 배가 아랫배를 조금 오픈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제 위에 배가 오픈돼 있어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샀어요. 크로셰면은 약간 그런 이 손으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따는 그런 지금 거. 제가 입은 거 같은 비슷하게 느낌인 그런 거 같은 거고 그다음 오버사이즈 블라우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 수영복 때문에 샀습니다. 네. 수영복이요? 지금 이게 수영복이 충격적인데 거의 뭐 허리까지 이 사선이 허리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이게 모델분이 입었을 때도 사실 이 지금 천이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과감한 네. 그런 거고 이걸 입었을 때
하이레그 원숄더 수영복인데 네. 하이레그라는 게 진짜로 거의 허리까지 네. 그 수영복 이 라인이 오는 네. 거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영복이 유진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반신 수영복인데 늘 입을 때마다 진짜 곤욕스럽고 그게 너무 빡빡해서 네. 비누칠을 하고서 입어도 잘 안 입어지는 정말 힘든. 그래서 네. 저도 같이 늘 도와주냐고 진이 빠지는. 네, 그래서 그 수영복에서는 네. 섹시함이라고는 1g도 찾아볼 수가 없는 수영복이라 가지고 그건 완전 수영 선수 네. 복장 같은 느낌이죠. 제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 외삼촌께서 그 수영복을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곤욕스럽게 네. 지금 몇 년 동안 입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편한 수영복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하게 확확 다리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쨍하고 그러면서도 H&M에서만 살 수 있는 뭔가 핫하고 뭔가 섹시한 그런 걸 사고 싶었고요. 그래서 쨍한 색깔의 파란색 스트라이프 왜 수영복을 섹시한 할 때 빨리 지나가죠? 네, 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바지 네. 이렇게 좀 상당히 끼는 바지 많이 샀습니다. 약간 타이트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산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유니타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뭔가요? 저도 몰라고 찾아봤어요. 저 무슨 뭐 사이클 선수가 입는 복장인 줄 알았어요.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사고 네. 저도 이게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유니타드. 유니타드를 2개를 샀는데 네. 찾아보니까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발목까지 오는 길이 레오타드라고 해요. 상의와 하의가 연결돼서 발목까지 온다. 근데 제가 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럼 레오타드는 뭔가 모르는 게 천지구나 생각했는데 레오타드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 저게 나오는데 저것도 모르겠고. 레오타드는 그런 거예요. 그 남성 고객사가 옛날에 입었던 고기회사. 지금도 입는 상의와 팬티 부분이 결합된 의복. 약간 수영복 같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살짝 그거 같은 거 같네요. 얼음 미끄러지게 타는 거 윤성빈 하는 거 있죠. 스켈레톤. 그럴 때도 그런 스켈레톤이랑 그런 여러 명 타는 스키 그런 복장이 약간 살짝 그런. 이렇게 올려서 입고. 네. 네, 맞아요. 약간 레슬링복 같기도 하고 그런 이어져 레슬링은 있는. 밑에가 짧죠. 유니타드에 가깝고. 그러니까 유니타드도 발목까지 온다고 여기는 설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산 유니타드는 반바지처럼 잘려져 있는 유니타드도 있었고요. 네. 하나는 발목까지 오는 유니타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점프수트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내 쫄쫄이 점프수트 느낌이네요. 맞아요. 점프수트는 점프수트인데 쫄쫄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만약에 간다 하면은 이제 다 벗어야죠. 상체가 벗은 상태로 소변을. 네. 그래서 제가 점프수트 스타일도 좋아해요. 네네. 원래 좋아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원래 좋아하는데 원래도 점프수트를 만약에 사무실에 혼자 이렇게 입고 오면은 화장실에 갈 때 되게 초라한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면 위에가 헐렁 벗으면 갑자기 춥잖아요. 특히 겨울에 입으면 되게 초라한 느낌이 드는데 주섬주섬. 그래서 최대한 참거든요. 네. 점프수트 입었을 때는. 근데 참아도 안 되잖아. 가긴 해야 되잖아. 네. 네, 겨울에 이렇게 단추 다 풀고서 이렇게 뭔가 다 벗고서 이렇게 네. 소변을 봐야 하면 상당히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산 거는 심지어 쫄쫄이지 않습니까? 네, 멋지기 위해서는 약간 무게가 따르는 그런 복장이네요. 네, 그래서 쫄쫄이 이런 점프수트 유니타드라는 네. 거를 2개 샀고 네. 요 친구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걸 사는 순간 저는 지금 상태에서 엄청 달라지는 거죠. 살이 더 찌면 안 될 것 같고 못 입을 거 안 들어갈 것 아니 같아요. 나는 살 쪄도 입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쫄쫄이라서. 네. 어쨌든 유진님이 이거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실 저걸 보고 우리 이게 근처에 하남 근처에 팔당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가려고 저걸 샀나? 내가? 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고 저걸 평상복으로 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되게 그 선택이 놀라웠고, 근데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타들이 희원님이 사무실에 어느 날 입고 와도 오늘 복장 멋진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저희 산 목록은 네. 레이스 또 브라예요. 네, 레이스 푸시업 브라. 여기 푸시업입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저 브라를 속 안에 입는데 저거의 생김새가 왜 중요한가? 왜 레이스인가? 일단은 저는 그냥 검은색 푸시업 브라가 사고 싶었을 뿐이고요. 네. 근데 아까 샀잖아요. 하나.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작을 것 같고 아. 이거는 사이즈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이즈가 작아도 제 생각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요 부위만 가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숨이 막히면 네. 둘 다 환불을 해야죠. 둘 다 사이즈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 레이스 네. 푸시업 브라를 어떤 상황에 착용할 예정이었나요? 이 패션상으로. 이게 레이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드러내는 용인가요? 그러면? 뭔가 아까 저기 위에 보였던 네. 이런 홀터넥 드레스라든지 그런 진짜로 확 드러내는 옷을 입었거나 네.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은 포인텔 니트 스웨터라고 네. 흰색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 여기 뚫렸잖아요. 약간 뽕뽕뽕. 근데 여기가 지금 안에가 안 보이는 게 제가 지금 안에 검은색 입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검은색을 벗어버리고 요거만 입는 거지. 브라만. 브라만 입는 거지. 근데 그래도 난 이제 괜찮다. 난 성인이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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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희원님이 저런 거를 갑자기 밤에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질렀다라는 거에 저는 많이 놀랐고, 네. 그리고 저거가 왔을 때 또 이걸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또 새로울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유진님 어때요? 저랑 정말 오랫동안 같이 옆에서 친구면서 많이 봤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 되게 수수하다 그래야 되나? 수수할 때도 있는데 희원님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 본지 얼마 안 됐는데 희원님이 엄청 긴 롱부츠 있잖아요. 검은색. 네, 그 바지도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엄청 화려한 패턴의 쫄바지에 높은 롱부츠를 신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네. 저런 복장을 시도하기도 하는구나, 희연이가. 놀랍네. 시도하기도 하는구나. 왜냐면 롱부츠라는 건 상당히 꾸민 거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꾸민 게 아니었는데, 네. 네, 그래서 롱부츠를 신고 쫄바지 패턴 바지라, 되게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곧잘 안 입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있어갖고 시도를 해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시킨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있었구나. 그 욕구가 약간 섹시한 룩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야 제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랄까 저한테 이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희연님은 좀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네. 되게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솔직히 말하면 막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이 확 보였을 때 조금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어깨도 드러낸다고 하고 희연님 되게 추워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본인이 알아서 추워갖고 막 주섬주섬 뭐 이렇게 다 겹겹이 레이어드로 다 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까는 복장을 산다라는 거가 제 입장에선 되게 재밌는데 저게 과연 정말 유지가 될 어떤 그런 스타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봄바람 같은 것인가. 하지만 존중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다, 멋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유진님은 옆에서 저의 이런 섹시한 구매 시도를 보면서 저런 룩에 관심 없으세요? 저는
섹시한 룩. 사실 저는 되게 좀 불편한 걸 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죠. 네. 끼는 거라든지 전 사실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두껍게 바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사실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녔어요. 20대 때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선크림은 그냥 매일 바르는 거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외의 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 마스크팩 할 때도 힘들거든요. 정말 견디기가 참 힘든데 그냥 참아요. 네. 하고 다음날 그 마스크팩이 남아있는 걸 씻어낼 때 매우 행복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복장에 있어서도 전 불편하게 입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편하면 트라이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 하면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하고서 제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하려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매번. 근데 뭔가 어떤 꾸미는 자리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날이면 당연히 한번 꾸미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희원님의 스타일과 제가 그렇다 해서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희원님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저런 페미닌하고 섹시한 룩, 그다음 검은 색깔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깨도 까고 약간 뭐 어디를 가슴을 강조하고 이런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랑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저는 네, 오늘부로 네. 그래, 나 되게 섹시한 옷을 좋아해. 사실 나 섹시한 옷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의 용기를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희연님이 저한테 똑같이 놀리는 게 있잖아요. 뭐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는데 네. 그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희연님이 되게 패턴? 네, 잔체크? 잔무늬 체크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점박인데 굉장히 잔잔하게 찍힌 점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패턴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건데 희연님이 늘 별로라고 그래갖고 잘 안 입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뭔가 그거를 내가 잘 어떻게 나한테 맞춰서 내가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왜냐면 저는 아직 잔 체크와 잔 땡땡이 무늬를 어떻게 제 룩에 잘 소화를 시켜서 희원님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아직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직 그 잔 체크와 잔 땡땡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희원님이 고른 걸 보니까 괜찮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단하다. 밤새 찾아봤는데 정말 효과적이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으로 네. 화장하고 왔죠? 네네네. 네. 희원님이 원래 졸업식 때 그 졸업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딱 한 번. 네. 그것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네네. 그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뭐 지금 사무실이긴 하지만 이런 날 화장을 한 건 처음이죠. 네, 화장도 얘기할 게 있기는 한데 뭐랄까 뭔가 여기 얼굴에 뭔가 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아무리 이 글 쓰는 거에 마크다운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난 이 순서대로 메이크업을 할 것이다 하고 한 번 외웠어도 네. 이게 손으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솜씨가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네, 거예요. 어떤 순서인지. 근육이 기억하는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또 있죠. 공부를 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때 제가 브러쉬를 거의 안 샀기 때문에 네. 브러쉬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뭉툭한 브러쉬였는데 네. 그래서 그 팔레트도 하나밖에 없고 해가지고 그쵸. 그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망했다 하면서 얼굴을 다시 지우고 올까. 근데 생각보다 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한 거 치고 되게 비슷하게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희원님은 졸업식 때 화장이 더 낫다고 그때는 제가 좀 편하게 했던 느낌이 들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종 그런 뭔가 그런 룩을 네 방송에서도 섹시한 룩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안 입고 올 수도 있고 저는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어느 날은 갑자기 수영복 입고 방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그건 너무 이상한데 너무 아닌 것 같아. 네, 수영복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저희 섹시룩은 네. 방송에서 한동안 뭐 어렵지 않을까. 겨울용 섹시용도 있지 않을까요? 또 꼭 깐다고 해서 그게 섹시한 건 아니니까. 네. 컬러로도 섹시해질 수 있다. 네, 맞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폴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섹시함을 줄 수 있다. 보온도 할 수 있으면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몇 년 만에 네. 저 몇 년 만에 쇼핑하는 거죠, 옷을? 혼자서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라서 몇 년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몇 년인지 저 모르겠고 한 5년? 6년 만에? 6년? 하여튼 그렇고 네. 그래서 13개 정도 항목을 2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념할 만한 조만간 방송에 희연님이 입고 나온 모습까지 여러분 꼭 발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슈퍼너드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네. 3일 동안 스타트업 행사 중에 하나인 컴업이라는 행사가 열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는 좀 유명한 투자자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나오실 때를 기다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피치를 잠깐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네. 왜냐면 그런 엘리베이터 피치를 이렇게 1대1로 있는 자리에서 하면은 이 사람이 반응, 네. 숨길 수 없는 표정을 네.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좋은 기억이 있고 이번에 컴업에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서비스가 네, 곧 지금 나오잖아요. 만들고 있죠, 열심히. 네, 그래서 리보니티라는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컴업에서 저희 아이템을 소개를 할지 아니면은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또 만들어 올지 네.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하죠? 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 얘기도 해야겠다. 저희 스포티파이 첫 화면에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게 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